6일 지방선거에 나선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당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측과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각각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영화 속 캐릭터로 분장하거나 춤을 추는 영상을 SNS로 올리는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 소개합니다.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와 아이가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입막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가 21곳 1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당진에서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가운데 아내인 남윤자 여사와 박수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 후보는 당진 지역 공약으로 수소 특화단지 조성과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당진 지방선거 후보자 합동 유세에 참여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김 후보는 당진 지역의 공약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문 국가산단의 100% 분양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얼굴과 또 이름을 알릴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는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부산 기장군 의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줍니다. 홍성 군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동심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배트맨과 제가 함께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선거운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녹색 어머니나 여기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분 동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원 후보는 지구방위대 참여있기가 큰 인기를 끌자 지지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방위대 참여있기에 동참했는데 젊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개소식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의 신선한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바깥거리가 정당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유명 정치인들의 행보와 광역, 기초단체장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은 토론과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와 정당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보다 후보자들 간의 공방과 갈등의 모습을 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흑색 선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투표를 하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선거 후보자들이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약은 선거 공보물과 방송 토론 배담,
언론기사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책 공약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사행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투표 동료부터 또 후보자에 대한 일침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행시로 말하는 지방선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방에 있지 말고 선거하러 나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방방곡곡 포스터 붙고 여러 공약들도 말하는데 선거 끝나고 보면 항상 거기서 거기더라.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방방곡곡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거침없는 투표 행사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방송을 통해 느껴보자. 선거를 통한 집안 일꾼 뽑기. 거침없이 뽑아보자. 지역 청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방 뛰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선거에도 불참하고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게요. 거리마다 청년들이 넘쳐나는 경주시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방곡곡 힘이 안 든 곳이 없습니다. 선물과 같은 희망을 안겨줄 분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분들로 뽑읍시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회의원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의원실 자리가 듬성듬성이라고 하는데요. 6일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역시 지역에 급파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충청권 의원실 28곳 대부분 보좌진을 광역단체장 혹은 지역선거에 파견한 상황인데요. 충청권 의원들도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지역에 상주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기 총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선 선거 결과가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결국엔 자신의 성적표가 되고 지역 내 지방의원 당선 여부가 향후 자신의 선거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기는 하지만 지방선거 전 일정을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충청권 의원 일부는 자신의 보도자료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서 지방선거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근무해야 할 보좌진들이 지역으로 무대를 옮겨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이는 일이 흔하게 됐습니다. 충청권 보좌진 중에는 지난 3월 대선 때도 선거 전에 투입된 인사들이 있어서 선거용 보좌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교통사고는 밤보다 낮에 많이 일어나지만 사망자는 야간 교통사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밤에 훨씬 더 치명적인 사고가 난다는 의미인데요. 야간 교통사고가 담긴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새벽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앙선을 따라 걷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만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로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해 11월 저녁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앞서 진행 중인 농기계를 발견하는 순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린 데다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어려워 사고에 취약한데요. 가로등과 전조등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간에는 주간 운전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반드시 감속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는 방어운전이 야간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천안의 한 도로. 암행 순찰차가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순찰차 전방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건데요. 암행 순찰차가 바로 추격에 나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교차로는 특히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신호 위반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마음가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자가 반려견 2마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20분쯤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자아이와 40대 엄마가 개 2마리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은 현장에서 개 2마리를 포획했고 그중 한 마리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 테리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개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견주인 4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현장 점검,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불에 탄 것처럼 변해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가 21곳에서 15헥타르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산시가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8월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한 주민 만여 명으로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에 통보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월과 2월에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립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캐나다 주요 대학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은 7박 9일의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제와 인턴십, 어학연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캐나다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해 취업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산에서 직접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이상 서산시외 거주지를 둔 내외국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팀별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원자는 숙박비와 체험비, 식비 등을 최대 6박까지 지원받게 됩니다.